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1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유럽은요, 지금 밀려드는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경지대 경비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독일이 자국의 망명을 신청하는 시리아 난민을 다 받아들이기로 한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반난민 극우 세력의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교포신문 조인학 대표 연결합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 조인학입니다. 네, 이 최근 독일에서요, 이 난민 반대 극우 폭력 시위가 있었는데 시위에 그치지 않고 난민 수용 시설에 대해서 직접 공격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난민들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그러니까 21일, 22일 드레스덴 근처 하이덴하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인데요. 여기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가지고 돌과 병, 폭죽 등을 쏘면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또 그 결과 수십 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을 벌인 이 반난민 극우 단체, 어떤 단체인가요? 네. 예, 이번 사건은 그 민족 민주당, 나셔널 데모크라틱 파르타이 도이칠란드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NPD라고 합니다. 네. 이런 민족 민주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이제 정당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민족민주당이 주도가 됐지만 작년부터 패기다라고 알려진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이렇듯이 지금 유럽과 독일에서는 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반난민 단체들이 속속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정치 조직들이네요. 어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메르켈 총리가 관용적 난민 수용 정책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부분 독일 국민들의 정서는 어떤가요? 예, 지난 주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약 70%가 심각하게 우려할 사항이다 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반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하지만 이 난민이 이렇게 계속 유입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독일인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위자들이 과연 우리가 그러면 매국자냐 하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그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폭력 시위는 반대하지만 난민 수용도 우려한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난민 수용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일 텐데요. 어쨌든 메르켈 총리 난민 수용 보호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10억 유로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가 난민 이 대응에 적극적인 이유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요? 우선 그 예산을 생각을 하면은요, 올 초 난민들을 위해서 5억 유로 정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2배로 늘렸는데 언론들에서는 10억 유로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100억 유로도 소요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난민 대응에 올인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달에 일단락은 됐지만 그리스 사태에서 독일이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유럽에서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고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비난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독일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정도, 2030년쯤 가면은 노동 가능 비율이 54%, 다시 말해서 연금 생활자와 노동 인구가 1대1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연금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이민자가 3,200만 명이 더 들어와야 된다. 라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이유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 두 가지가 있다. 네. 자, 그렇다면 난민들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계속 독일로 모여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이민자를 더 수용해야 한다. 그 난민들은 더 많이 모이는 어찌 보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난민들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독일에 많이 모이는 이유로는 일단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돼 있고 또 실업률도 가장 적기 때문에 일자리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잘 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독일로 오고 싶어하는 것들이 난민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요. EU 회원국들의 난민 문제 공동 대응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번 메르켈의 통큰 결단, 다른 유럽 나라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언론의 보도 방향을 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른바 더블린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블린 규약이라는 거는 EU 지역에 들어온 모든 난민들은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규정한 것이 더블린 규약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번에 메르켈 총리께서 시리아 난민을 다 받아들이겠다 했을 거는 이러한 더블린 규약은 의미가 없다. 어디든지 어느 나라를 통해 들어왔든 간에 자국에 있는 난민들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도 따라와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EU 국가 모든 국가들한테는 이 더블린 규약에 연연하지 말고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삶을 보장하자.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번 독일 정책에 어떻게 호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언론 보도가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한편 메르켈 총리는 자국 국민들을 또 이해시키는 작업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 작업이 가장 크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교포신문 조인학 대표였습니다.